오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집안의 숨통을 틔워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 집안에 그대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50대 이후에는 물건을 줄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버려야 할 물건 12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 되고 마음까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오래된 약과 화장품.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집안 서랍이나 약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약이나 몇 년 동안 손도 안 댄 화장품이 있지 않나요? 사실 약과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때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연고는 약효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꼭 필요한 약과 자주 쓰는 화장품만 남겨두세요. 집도 깔끔해지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둘, 입지 않는 옷들. 두 번째로 옷장 한번 열어볼까요? 언젠가 입겠지 하고 남겨둔 옷들,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진 않으세요? 사실 그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사이즈나 스타일도 바뀌기 때문에 예전 옷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과감히 정리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옷장을 깔끔하게 비우고 나면 정말 입고 싶은 옷들만 남아 삶이 훨씬 단순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셋, 고장난 전자제품. 혹시 집 구석에 고장난 전자제품을 계속 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중에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며 몇 년째 방치해둔 물건들 말이에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리할 계획이 없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재활용 센터에 맡기세요. 공간도 더 여유로워지고 집이 훨씬 깔끔해질 겁니다. 특히 고장난 전자제품은 방치하면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요. 넷, 읽지 않는 책과 잡지. 책장은 삶의 지혜와 추억이 담긴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리가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 다시 펼쳐보지 않은 책들과 오래된 잡지들이 책장을 차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특히 잡지는 유행이나 정보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잡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책은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기부하거나 중고 서점에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은 집안의 분위기를 더 밝고 넓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낡은 주방용품. 주방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방을 들여다보면 오래되고 낡은 냄비나 깨진 접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손잡이가 느슨해진 냄비나 기름때가 찌든 프라이팬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이제는 이런 물건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주방 용품만 남겨둬 보세요. 정리된 주방은 요리를 할 때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 서랍 깊숙이 쌓여 있는 오래된 서류나 영수증은 어떨까요?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계속 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서류와 영수증은 전자 파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문서만 파일에 잘 정리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폐기하세요. 특히 중요한 서류는 스캔해서 보관하면 공간도 아끼고
찾기도 쉬워집니다. 7. 낡고 불편한 침구. 침구는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같은 이불과 베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는 교체를 고민할 때입니다. 오래된 침구는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침구로 교체하면 숙면의 질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8. 예전의 취미용품. 과거에 열심히 했던 취미용품들, 이제는 손도 안 대고 방치돼 있진 않나요?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 도구, 악기, 혹은 운동용품 등이 몇 년째 방치돼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공간도 생깁니다. 9. 낡은 가구.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가구도 문제입니다. 특히 기능을 잃은 가구는 집안을 더 좁고 어수선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필요 없는 가구를 정리하면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집이 더 아늑해집니다. 가구를 재활용 센터에 보내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 오래된 장식품. 오랜 시간 동안 집안을 꾸며온 장식품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장식품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집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소중한 기억이 담긴 것만 남기고 설렘이 사라진 물건들은 정리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집안이 훨씬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11. 아이들의 학창시절 물건. 아이들이 다 자라고 독립했다면 그들의 학창시절 물건을 다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 정리도 어려워지죠.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실제 물건은 정리하거나 아이들과 상의해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12. 심리적으로 벗어나야 할 과거. 마지막으로 단순히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50대 이후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공간을 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떤 물건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과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을 간직하려다 보면 결국 그 물건들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받아들일 공간을 막아버리곤 하죠. 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한 깔끔함 그 이상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간직했던 물건들, 추억들, 심지어는 과거의 습관까지도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며 느끼는 성취감도 큰 즐거움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그 자리에 더 큰 가능성과 자유로움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가구를 정리하고 난 뒤 느껴지는 공간의 여유.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고 나서 깔끔해진 옷장에서 오는 산뜻함은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정리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추억은 물건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나 후회를 담고 있는 물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그 기억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정리를 끝내고 나면 이제 나는 더 가볍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의 무게보다 마음의 가벼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삶이 가벼워지면 더 많은 가능성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비우는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쾌적하고 정돈된 공간은 우리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과 행복을 전파합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 정리된 집에서 오는 자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구분하게 되죠. 이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리는 결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가볍게, 자유롭게,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버릴 것을 버리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